찰나의 마주침에도 쉬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그 남자. 특이하게 기억하는 건 여기 횡단보도 앞에 꼭 사선으로 차를 대나요? 그것도 찍힐 것 같은데 그런 거 개의치 않는 사람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횡단보도에 태연히 불법 주차를 일삼던 남잔 어느 날부턴가 묘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했어. 또 운행을 하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차에 한참 있다가 또 나와. 담배를 폈다가 뭐 1분 사이에 다시 와서 담배 피고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그냥 뭐 표정이죠. 뭐. 최근 들어 부쩍 어딘가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엿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때 상황이 저쪽 담벼락 있는 데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한 20-30명 되는 것 같은데 살인 사건 났다고 경찰 오고 했다고 해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을 다치게 한 23살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장윤기.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피의자였습니다. 왜 살해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실수 없는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장 씨가 범행 11시간 만에 거주지에서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충격을 감추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일으킬 만한 애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모 씨라고 나왔을 때도 아예 이름조차 안 떠올랐고 그냥 하나같이 다 얘가 왜? 약간 이런 반응? 이제 제가 올해 1월에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하고 먹고 살 거냐? 걔가 지금 이제 식당에 다 알바를 하는데 이런 걸로 알아서 나중에 이제 자기도 똑같은 상업용의 식당을 차린다고. 하지만 밝혀진 그의 민낯은 응급구조사가 되고 싶었던 18 소녀 태린 양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범이었습니다. 채 피어나기도 전에 6차선 도로 한켠에서 멈춰버리고만 소녀의 시간. 그 자리엔 태린 양을 기억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응급구조과여가지고 추모한번 추모하러 왔어요. 너무 그 뉴스 보는데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사건 있었던 곳에서 못 떠나고 있을까봐 위로라도 해줄 겸 잠깐 드렸습니다. 엿새째 딸이 떠난 그 자리를 지키고선 부모의 가슴은 오늘도 무너져 내립니다. 얼마나 진짜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저희 딸이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아직도 너무 선명한 참혹했던 딸의 마지막 모습.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은 눈물만 나와요. 눈물만. 여기 목에 뭘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목 부위에 치명상을 입고 숨진 태린 양. 그날 어린 소녀에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제가 전화하고 있었어요. 남자애랑. 그 남자애도 집 가는 길이었는데 저한테 누가 싸우는 것 같다. 커플이 싸우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초 뒤에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 제가 들었는데 그 남자애가 잠깐만 하고 사라졌거든요. 살려달란 다급한 비명소리에 전화를 끊고 곧장 달려갔다는 남학생. 그런데 싸움 말리러 가는 거라 생각하고 전화 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0분 뒤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횡설수설하면서 칼을 들고 있었던 것 같다고, 피가 많이 난다고. 많은 피를 흘린 채 길 위에 쓰러져 있던 여학생 태린 양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흉기를 들고 서 있던 장 씨는 목격한 남학생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났습니다. 본인은 사는 게 재미없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준비하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 과연 이것이 장 씨가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진짜 이유였을까? 왜 하셨나요? 범행 동기가 뭔가요? 범행 왜 하셨나요?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그 노린 거 아닙니까? 계획한 거 아니에요? 계획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장 씨. 범행 직후 장 씨가 차를 몰고 향한 곳은 현장에서 1km 떨어진 공원 주차장. 유치한가 보다. 이곳에 자신의 차량과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장 씨는
2시간 뒤 태연한 모습으로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그의 목적지는 어디였을까? 저희 빨리방 이용했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엄청 편한 애도 있어요. 푸시함 베고 잠깐 누워있다가 일어났다가 그러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여느 평범한 손님과 다를 게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옷을 이제 벗었는데 자기 옷을 이렇게 한참 동안 옷을 막 이렇게 확인하면서 옷을 넣고 빨고 그 정수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막 물을 마시긴다기보다는 적셔가지고 막 닦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아, 어디를? 손 같은데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나갈 때는 이 옷을 다시 입고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이죠. 자기 옷을 빨아입고 간 거예요. 자신의 겉옷과 손에 묻은 범행의 흔적을 이곳에서 지우려고 했던 걸까요? 세탁한 겉옷을 다시 챙겨 입고 빨래방을 나온 장윤기가 향한 곳은 비어있던 남의 집이었습니다. 피의자가 방을 구하러 다녔어요. 이사를 하려고. 그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집이 빈 방인 줄 알고 있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수상한 건 범행 이후 행적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있네, 헬스장가. 범행 이틀 전 생활용품점에 들른 장 씨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운동용 장갑과 여기 칼 맞네. 40cm 조리용 식칼 그리고 과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라면 장윤기는 왜 이토록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한 걸까요? 그런데 취재 도중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 씨가 흉기를 구매한 그날 누군가에게 신고를 당했다는 건데요. 스토킹 신고는 이틀 전 저녁에 저녁 8시쯤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때 장 씨가 주변에 있는 것 같다라는 신고를 여성이 한 거죠. 장 씨가 한 외국인 여성을 1년 동안 스토킹해왔다는 겁니다. 새벽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장윤기. 게다가 그날 저녁 생활용품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장윤기가 피해 여성의 집을 다시 찾아간 겁니다. 집 주위를 서성이는 장 씨의 모습을 먼저 발견한 피해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보호 아래 가까스로 피신한 피해 여성. 그 뒤에도 장 씨는 그녀의 집 인근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살인을 계획한 대상은 1년 동안 스토킹하던 여성이었던 걸까?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스토킹 여성 왜 찾아갔습니까? 범행 동기는 뭡니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지난 14일 장윤기는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피의자는 비사회적인 성격적인 결함 같은 것들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 여성은 나를 반드시 사랑해야만 한다. 날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병적인 고착 때문에 이 여성이 떠나려고 하자 거기서 극단적 상태의 그런 폭력성을 보인 겁니다. 떠나려고 하는 이 여성을 성폭행을 통해서 완전히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살해의 의도가 그때 발생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타겟을 접근하지 못하거나 타겟으로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손쉽고 쉽게 자기의 그런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상대를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대상을 찾았다고 봐야죠. 늘 주변을 먼저 돌아보는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정말 선한 애였어요. 늦은 시간이었는데 저한테 네가 나보다 작으니까 내가 널 데려다 줘야 된다고 좀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애였어요. 너무도 허망하게 찾아온 이별. 그래서 더 가슴 아프게 남습니다. 이 거리에서 떠나는 길이 아프거나 외롭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거에서도 잘 행복하게 살으셨으면 좋겠어서 그 마음 전하러 왔어요.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선은 돼가지고 이렇게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것도 너무 마음 아프고. 늘 걷던 귀갓길에서 영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걸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가족들에게 이제 남은 건 다시는 마주할 수 없는 딸과의 행복했던 기억뿐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딸이 집 문 열면서 아빠 하는 소리가 듣고 싶어요. 너무 듣고 싶어요.
아빠한테 용돈 좀 달라고 다시 전화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딸이. 이 현장에서 있으면서 그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픈데 어찌됐건 저희 딸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 하나로 이게 나온 거라서 잊지 말아달라고. 딸의 억울한 죽음이 잊히지 않기를, 허망한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남겨진 이들의 간절한 바람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미안하고 그리고 나랑 친구였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